네, 안녕하세요. 세션 2 라이프스타일 트랜스포메이션 진행을 맡게 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한정봉 심사역입니다. 앞서 영상으로 만나보셨을 대표님 두 분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시겠어요? 먼저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띵고를 운영 중인 팅고랜드의 하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반플레이 창업자 홍주석입니다. 네, 대표님들 발표 영상이 나오는 동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공통적으로 나올 질문이 있어서 먼저 두 분의 창업을 하시게 된 동기에 대해서 먼저 어반플레이 홍주석 대표님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건축과 이제 문화 기술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생활을 하는 시대에서는 오프라인 공간이 조금 더 경험이나 컨텐츠 중심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지금은 이제 약간 모든 게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세상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을 때 오프라인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에 좀 관심이 많았고, 그와 관련된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디지털 혁신 모델과 함께 용합해서 뭔가 서비스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런 이제 공간 OS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현호 대표님. 네. 저는 우선 창업 전에는 영실업이라는 완구 회사에서 4년간 브랜딩 디자이너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인 한 97년도 정도부터 저는 원래 꾸준하게 관련 상품들을 소비하고 수집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업 전에는 간단하게 또 상품들을 리뷰하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2017년 정도부터 이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많은 소비자분들이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저희가 지금 소비자들의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시장을 선점할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팅고랜드에 들어온 질문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기존의 플랫폼 서비스가 아닌 띵고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 강점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소비자분들의 심리 욕구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키덜트적인 성향을 가진 소비자분들은 일반적인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나만의 것, 쉽게 말해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제품들을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한데요. 일반적인 오프라인이나 오픈마켓에서는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희 띵고는 반면에 이런 보편적인 제품들뿐만 아니라 국내에는 판매되고 있지 않은 해외의 유니크한 상품들을 직매입해서 판매하시는 판매자분들, 그리고 SNS나 장터를 통해 활동하고 계신 중고 또는 희귀 제품들을 판매하는 판매자분들의 상품들까지 모두 모여 있고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최근 지표로도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게 저희의 리텐션 재방문율이 한 달 기준으로 50% 이상을 나타내면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질문을 좀 받아보는데 어반플레이의 질문을 하셨네요. 좀 공격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프라인 공간 확장의 경우 자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 스케일업 전략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기존에 오프라인 베이스로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초기 투자금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뭐 공유 오피스라든지 뭐 코리빙 같은 서비스에서 특히 그런 문제점들이 좀 많이 발생이 돼서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어반플레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간을 매개로 하긴 하지만 콘텐츠 크리에이터들,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 관련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매니지먼트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콘텐츠 업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크리에이터들과 공간을 만들기는 하지만 크리에이터들의 엑셀레이팅을 통해서 훨씬 좋은 브랜드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많은 크리에이터 풀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초기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실제 건물주분들이 직접 건물에 투자도 하는 약간 이런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프라인 공간들이 사실 공실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건물주 사이드보다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사이드에서 훨씬 더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도 사실 부동산 비즈니스가 아닌 그래서 공간 비즈니스가 가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컨텐츠 비즈니스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주석 대표님께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반 플레이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의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을 한 번 더 네. 설명해 주시길 바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PT에서도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건물주 사이드에서는 공실률이 높거나 좀 악성 부동산인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동산의 경우는 사실 저희가 지금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곳들도 지역은 뭐 연남동, 연희동 이렇게 좋은 지역이지만 실제로 공간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들에게 많이 트래픽이 있지 않은 공간을 컨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의 트래픽을 만들어내고 그 건물이 실제로 이제 가치가 낮았던 건물을 어느 정도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이제 건물로 만들고요.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득을 이제 수익을 서로 쉐어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있고 크리에이터와 건물주 사이에 이런 컨텐츠 수익을 이제 쉐어할 수 있는 모델로 새로운 이제 생태계를 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공간 창업을 하려고 하면 초기에 많은 자금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케팅도 힘들고 브랜딩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컨텐츠를 베이스로 공간을 만들 때 필요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간 OS를 통해서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고 저희를 통해서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본인들의 컨텐츠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본인들의 공간을 창업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팅고에 올라온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기존의 플랫폼 서비스가 아닌 띵고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까 네, 이게 안 들어가 있네요. 네. 네. 한국에 없는 해외 라이선스 상품을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한국에 개인 쇼핑몰이 없으면은 결국 직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이탈할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할 만한 솔루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저희의 큐레이션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찾는 제품이 없다면은 이탈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 사용자가 해당 관심사를 가진 분들이 어떤 상품을 좋아하고 또 선호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분 단위로 큐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상품이 없더라도 내가 좋아할 법한 상품들이 계속해서 5분 단위로 노출이 되고 또한 그 대체제 또는 다른 캐릭터라 할지라도 이와 유사한 상품을 찾아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의 큐레이션 시스템 고도화가 중요하고 이 부분에서 저희 사용자분들의 재방문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용 시간이 점차 늘어난다는 점이 이런 강점을 점점 보완해 나가고 있고 저희 서비스가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하현호 대표님께 한 가지 더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완구 기업에 계시다가 스타트업을 창업하셨는데 이전 경험이 사업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었는지 질문을 주셨네요. 이제 이쪽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궁극적으로 나아갈 목표 면에서 상당히 큰 인사이트를 주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이 있을 때 이것이 캐릭터와 결합이 되면 구매 가격은 한 10% 정도 높아지지만 실제 판매율은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 캐릭터 라이센스로 인해서 많은 이해관계자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연결이 매우 불안정한 매우 불확실성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라이선스를 보유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제품과 같이 했을 때 이 캐릭터에 대한 인지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더 개선이 될 것인지, 반대로 제조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나의 상품이 어떤 캐릭터와 만났을 때 시너지를 내서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 팅고랜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지금 이 시장에서 캐릭터 관련 시장에서 버티컬하게 사용자 관련, 선호도 관련, 그리고 소비 관련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있다 보니 이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더 이상 불확실성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확실하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모델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띵고라는 서비스가 세분화된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그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를 들으시다 보면은 두 분도 서로 궁금하신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하현호 대표님께서 홍 대표님께 궁금하셨던
궁금하셨던 거 있으시면 한 가지 질문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네. 이제 발표 내용을 보다가 아무래도 저희도 어떤 크리에이터 네. 이런 분들과 접점이 좀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 어떤 분들이 또 이제 같이 어반플레이스와 협업을 하고 있고 네.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게 됐습니다. 그 주로 저희는 이제 공간을 활용하는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크리에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이제 정의를 하긴 하는데요. 자기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뭐 셰프님이나 아니면 자기만의 빵의 시그니처 빵을 막 개발하고 있는 그런 뭐 빵집 주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컨텐츠를 가지고 전시를 하는 문화 예술 베이스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창의적 소상공인의 영역에 있는 그런 분들 또는 문화 기획자로서의 DNA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접점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영역을 만들고 그분들이 공간을 베이스로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골목에 가보시면 다들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브랜드 그리고 경쟁력 있는 그런 차별화된 그런 컨텐츠나 메뉴 이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단순히 자영업이 아니라 크리에이터 베이스로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라든지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홍주석 대표님도 네. 팅고랜드의 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으실 네. 텐데 질문할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원래 이제 장난감이나 완구 쪽 계셨다고 했는데 그런 이제 브로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완구의 이 마켓과 지금 키덜트 시장에 좀 차이점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마켓의 좀 차별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 키덜트 성향을 가진 소비자분들의 가장 큰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하나도 안 산 사람은 있어도 한 개만 산 사람은 없다라는 표현이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재구매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것이 비단 기존 소비자들의 하나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최근 또 확인을 하게 된 게 실제 띵고를 통해서 처음 캐릭터 관련된 상품을 구매하신 분의 6개월 이후 6개월간의 소비 패턴을 지켜보니 6개월 이내에 재구매율이 89% 정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재구매율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고 저희가 그 안에서 보다 새로운 제품, 새로운 상품들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를 발견할 수 있게 도우면 이것이 띵고의 성장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 성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랑 공간을 하나 같이 만들어서 약간 장난감 월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재미있는 공간이 네. 탄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분께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현 시점의 상황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팬데믹으로 인해 어반 플레이와 팅고랜드의 경우 어떤 면에서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홍주석 대표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뭐 당연히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고 다들 많이 걱정을 해주시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오프라인 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사이에서 저희도 이제 새로운 기회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결국은 오프라인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할 거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유통 베이스의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컨텐츠나 경험 비즈니스로 점점 더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빠르게 속도의 변화는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하려고 했었던 부분에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더 검증이 돼가고 있고 이 코로나 시기에 아예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가 그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더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로서의 업데이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희는 실제로 공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의 팬층이 모인다라고 하면 그 모이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멤버십이라든지 다양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공간이 차고 비워지고 약간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컨텐츠 IP를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 그 좀 더 스케일업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소비자분들이 어떤 디스플레이, 예를 들면 인테리어나 데스크 테리어의 목적으로서 관련 상품들을 소비를 하고 계셨는데요. 이 코로나 여파 이후로는 그 개인의 취미 또는 여가 생활을 위한 소비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고나 프라모델 그리고 보드게임 같은 제품들이 작년 대비 판매량이 200%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 또한 인테리어 소품으로서 역할을 하는 어떤 피규어나 홈데코 상품들도 작년 대비해서 150% 이상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이쪽 시장, 캐릭터 관련, 키덜트 관련 시장에는 오히려 이 코로나가 좀 더 폭발적인 시장 성장을 이끌어내는 트리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맨 밑에 있었던 질문인데 두 분께 공통적으로 나왔던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 회사의 스케일업과 확장 전략, 앞으로 각 서비스를 통해 사업을 확장해 나가실 때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왔는데 홍 대표님께서 먼저. 네, 지금까지는 저희도 어떻게 보면 테스트 베드의 역할을 하는 공간들을 쭉 만들어 왔고요. 이런 공간들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기반으로 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는 사이 전국적으로 다양한 자기의 개인 브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졌고요. 이런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공간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좋은 공간에 잘 매칭을 하고 그런 공간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나 건물주분들을 잘 연결시킨다라고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스케일업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사이에서 지금은 유의미하진 않지만 이런 그 크리에이터들의 컨텐츠 IP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저희가 잘 짠다라고 하면 이런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이런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에서도 충분히 이런 관광형 그 모델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인사이트 관련 질문이랑 조금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띵고는 어떤 시장의 첫 번째 커머스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사실 저희가 이 커머스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초기 목표가 아니었었고요. 저희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용자들의 데이터, 아직은 그 어느 곳에서도 수집되고 있지 않는 이런 유니크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시장 전체, 이 환경 전체의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커머스 플랫폼으로서 역할도 강화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새로운 K 캐릭터의 창출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으로의 진출까지 바라보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띵고에 수집되고 있는 이러한 유니크한 데이터들, 그리고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얻게 되는 많은 시장 관련 정보들이 향후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저희 스케일업의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것을 만들어가는 단계다라는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앞으로의 각오와 데모데이의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이렇게 좀 어색하게 또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결국은 오프라인에 사람들은 모여야 되는 니즈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소중하게 오프라인 공간들을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플레이가 앞으로 미래 도시에서 오프라인들이 이렇게 황폐화되거나 비어나가지 않게 좋은 컨텐츠로 가득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데모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또 새로운 투자 유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또 모델에 관심이 있거나 도시재생이나 이런 공간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원플레이에 컨택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저희 사업 모델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벽은 좀 선입견입니다. 이 키덜트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냥 완구, 장난감, 뭐 피규어 이런 것들만 떠올리시게 되는데, 사실 저희는 그 벽을 허물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실제 띵고에 들어와서 보면 그러한 제품들 외에 상당히 흥미를 주는 많은 제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약간은 협소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한 틀을 깨고서 점차 성장을 해 나가고, 앞으로 정말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이런 글로벌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 데모데이가 저희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팀원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던 자리인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라이프스타일 트랜스포메이션을 다룬 세션 2의 Q&A를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발표도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